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JC 내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6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했지만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잡고한 이건희 삼성회장이 남긴 유산의 절반가량이 상속세로 신고됐습니다. 정부가 화이자와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2천만 명분을 추가 도입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을 납치해 모텔에 가둔 채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입건된 20대 남성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국민의힘이 6월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호영, 나경원 등 많은 후보자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경선에 이어 오는 6월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포스트 김종인 체제를 이끌어야 할 새 당대표는 내년 3월 대선 관리와 함께 야권 통합 등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당권 주자로 주호영, 조경태, 권영세, 홍문표, 윤영석, 김웅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3일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원외에서는 6선의 김무성, 4선의 나경원 전 의원의 이름도 거론됐습니다. 나 전 의원은 지난 서울시장 후보 경선 이후 공식적인 행보는 자제해왔으나 경선 과정에서 당원들의 높은 지지를 얻으면서 잠재적 당권주자라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최근 나 전 의원은 타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당대표 출마 가능성이 90% 정도 있다는 내용을 비췄고 지난 26일 SNS에 출마 가능성을 품은 글도 남겼습니다. 골자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패스트트랙을 언급하며 결국 역사는 순리대로 흘러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바르게 다시 세운다는 것은 늘 힘겹고 지난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누군가는 꼭 해놓고 가야 할 일이기도 하다고 적었습니다. 이 밖에 주호영 의원의 출마도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제 원내대표 임무 수행 중에 딴 생각은 일체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고 끝나고 나면 주위와 상의를 하고 의견을 들어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주호영 의원의 당대표 출마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후보 선출 등 선거를 총괄해야 하는 만큼 원내대표를 지낸 5선 의원 출신인 주호영 의원이 관리형 대표로서 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3월 대선 관리와 함께 야권 통합 등의 과제를 안고 있는 이번 당대표 선거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했지만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도 사면론과 탄핵 불복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압승한 국민의힘. 하지만 지지율은 3주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재보선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상승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은 지난 20일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과 21일 박형준 오세훈 시장의 사면 발언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당 대표 후보로 나선 이들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면론에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 사면론 거리두기가 최근 당 지지율 하락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마 선언 시 두 전 대통령의 사면에 힘을 실었던 조혜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새 정권에서 사면하기보다 임기가 끝나기 전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의 결정으로 사면해주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 지지율 하락과 여론의 등살에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했던 당시와 달리 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사면론에 거리를 두는 발언 또한 더했습니다. 사면은 사면권을 가진 대통령이 결정하는 문제지 누가 야당이 부탁한다고 대통령이 들어주시고 부탁 안 한다고 안 하시고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거나 왈가왈부하거나 대통령께 요구하고 매달리고 이럴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민주당이 회초리를 세게 맞는 것을 보고서도 떠오르는 게 없는지 우리 당 의원님들께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어떤 국민도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국민의힘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도 사면론과 탄핵 불복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사면론과 두 전 대통령 탄핵에 불복하는 발언은 야당의 전술적 실패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유족들이 지난해 작고한 이건희 삼성 회장이 남긴 유산의 절반가량을 상속세로 신고했습니다. 유족이 낼 상속세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12조 원이 넘는 큰 규모인데요. 먼저 A일보는 창업주로부터 기업을 승계받는 국내 대기업 사주들은 자신들이 만든 공익법인의 주식을 증여하는 식의 편법으로 턱없이 적은 상속 증여세를 내고도 오히려 기업 지배력은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 삼성 일가의 막대한 상속세 납부는 이런 논란의 고리를 끊고 기업의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데 일조한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B일보는 이 회장은 생전에 기회 있을 때마다 기업이 쌓은 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며 그의 사업보국 정신이 재계에 널리 퍼져 기업 기부 문화가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상속세 문제는 이참에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우리 상속세율은 징벌적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C일보는 이건희 회장은 2008년 비자금 사건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실명 전환한 차명 재산 중에서 누락된 세금 등을 납부하고 남은 것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다며 액수를 두고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고인이 못 지킨 약속을 유족이 뒤늦게나마 이행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상속세 정상 납부와 거액의 기부가 지난날의 편법적인 사전 상속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삼성과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회장 재산의 약 60%를 사회에 내놓은 이번 조치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일로 평가할 만합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수감된 현 상황을 보듯 삼성은 정경유착 등 부정적 인식을 털어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어 지속적인 사회공헌과 준법 경영으로 이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브리핑 이어갑니다. 정부가 화이자와 코로나19 백신 2천만 명분 추가 도입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 백신만 지난해 12월 1,000만 명분, 올해 2월 300만 명분을 더해 총 3,300만 명분을 확보했고, 다른 백신을 포함하면 총 9,900만 명분을 준비했다는 건데요. 9월까지 국내 인구의 70%에 대한 2차 접종을 마쳐 집단 면역을 조기에 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A일보는 안심하기는 이르다며 백신 수급을 둘러싼 국제적 환경은 여전히 불확실하기에 관건은 계약된 물량이 제때 공급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직 드러나지 않은 화이자 백신의 부작용이 혹시라도 불거질 경우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화이자 백신 추가 계약만을 믿지 말고 다른 백신의 추가 구매도 계속 검토하는 게 마땅하다는 의견을 더했습니다. 이어서 B일보는 백신 수급이라는 한 고비를 넘겼지만 집단 면역에 도달하려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며 가장 먼저 넘어야 할 허들은 접종 속도라고 밝혔습니다. 또 화이자 선호도가 커지면 2분기 대상자 중 상당수가 접종을 미룰 수도 있다면서 화이자 백신을 확보한 게 거꾸로 접종 속도를 더디게 할 역설로 작용할 우려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C일보는 기존 백신 계약이 차질을 빚을 경우에 대비한 플랜 B를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간 백신 스와프는 물론 러시아와 중국이 개발한 백신 도입 여부까지 테이블에 폭넓게 올려놓고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각종 우려들을 불식하기 위해 백신 국내 공급 일정과 접종 계획을 가급적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백신의 도입과 단계별 접종 일정은 물론 그 부작용에 관한 정보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밝혀 불필요한 억측과 논란을 방지하고 국민 불안을 덜어줘야 할 필요성이 보입니다. 길 가던 여성을 납치해 사흘간 모텔에 가둔 채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입건된 20대 남성에 대해 피해자 측이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의 친한 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피해자가 바람을 쐬러 잠시 밖에 나왔던 지난 10일 밤. 가해자는 한적한 곳에 있던 피해자를 납치해 모텔로 끌고 갔으며 청테이프로 포복해 3일간 감금하고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가해자는 미리 잡아둔 모텔방 장롱에 흉기를 모아두고 계획적으로 한적한 곳에 있는 피해자를 물색해 그 모텔방으로 납치했다며 이는 명백한 계획범죄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원인에 따르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부모에게 연락이 오자 피해자가 가출한 척 위장해 통화를 했으며 피해자가 가출했다 다시 돌아온 척 하겠다고 울며 빌자 가해자는 피해자를 풀어줬습니다. 이후 모텔 출구까지 데려간 뒤 자신은 택시를 타고 도주했으나 경찰에 잡혀 현재 구속수사 중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청원인은 가해자가 심신미약 및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려 한다며 언니에게 무차별적으로 납치, 감금 및 성폭행을 저지른 악마 같은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3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약 19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강북구가 강북문화예술회관 입구 광장에 무인 자동화 도서관을 설치하고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 제공에 나섰습니다. 무인 스마트 도서관에 비치된 책은 모두 600권으로 강북 구립도서관이나 서울 시민카드 앱 회원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연중 무휴로 책을 빌리고 반납할 수 있는 강북구의 스마트 도서관에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북구는 수유 권역의 도서관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해 강북 문화예술회관 광장 입구에 지능형 무인 도서관을 설치하고 지난 5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습니다. 스마트 도서관은 강북구립 도서관 회원이나 서울시민 카드앱 회원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객은 1인당 2권씩 14일 동안 책을 빌릴 수 있고 일주일 1회 연장도 가능합니다. 도서 반납은 스마트 도서관의 기기에서 해야 하고 연체할 경우 일정 기간 대출이 금지됩니다. 강북구는 도서 대출 내역에 따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민들이 선호하는 책을 파악한 뒤 신간 도서와 추천 도서 등을 합쳐 600권을 스마트 도서관에 비치했습니다. 스마트 도서관은 시간에 제약 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라는 점에서 코로나19 확산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의 안전과 건강에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마포구는 이웃살피미 활동을 통해 취약 가구의 지원과 모니터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포구가 주민주도 활동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복지공동체 사업을 통합해 운영하고 이달부터 취약 가구 지원 및 모니터링을 위한 이웃살피미 활동에 본격 나섰습니다. 마포구는 지난달 사업의 기능 및 역할을 명료화하기 위해 유사 중복해 운영하던 동복지공동체 6개를 명예사회 복지공무원과 이웃살피미 2개로 통합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명예사회 복지공무원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신고하는 역할을 하며 이웃살피미는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고 모니터링하는 등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웃살피미의 주요 역할은 어려운 이웃을 발굴된 사각지대 및 고독사 위험 가구에 대한 주민관계망 형성으로 사회적 고립을 예방,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부 확인 및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업무 등을 맡습니다. 마포구는 주민주도의 마을 중심 이웃살피미 사업을 본격 추진해 적극적이고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요즘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친환경 캠페인이 있습니다. 이삭을 줍는다는 뜻의 스웨덴어, 플로카우프와 조깅의 합성어로 걷거나 뛰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인 플로깅인데요. 김상돈 시장은 의왕 에코 플로깅 챌린지를 선언하고 왕송호수 플로깅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의왕시는 시민이 참여하는 두발로 챌린지와 단체와 기업이 참여하는 릴레이 챌린지로 플로깅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두발로 챌린지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6월까지 진행되는 릴레이 챌린지는 단체와 기업이 플로깅을 실천하고 다음 챌린지 대상으로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명받은 단체와 기업은 10일 이내 플로깅을 실천해야 하는 릴레이 형식의 캠페인입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상돈 시장은 의왕 에코플로깅에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더불어 플로깅 릴레이 챌린지의 첫 단계와 기업으로 의왕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와 주식회사 시몬느를 지명했습니다. 한편 12월까지 플로깅 활동과 기후위기 비상행동인 음식물 남기지 않기, 내용기로 음식물 포장하기 등에 참여한 사진을 의왕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홈페이지에 등록한 시민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규제 완화를 통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가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과 지역 건설업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위해선 개별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시계획, 교통건축,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재심의까지 받아야 할 경우 심의 시간이 장기간 소요돼 신속한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는 요인이 됐습니다. 이에 대전시는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 주택 건설 사업 심의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통합심의와 규제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 4개의 중점 추진 과제를 마련, 시민 주거 안정과 주택가격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전시는 2030 주거 종합계획에 따라 2021년 3만 4천 호, 2030년까지 12만 9천 호의 주택 공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광주시와 대구시가 동서 교류 촉진과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인 달빛 내륙철도 건설을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지난 21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김정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면담을 갖고 달빛 내륙철도 건설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방문 등 긴밀한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달빛 내륙철도는 광주와 대구 203.7km 구간을 연결해 1시간대 생활권 형성을 위한 것으로 사업비가 5조 원에 이르는 대형 국책 사업이며 광주시와 대구시는 사업 조기 현실화 방안 논의와 사업 연구 용역 등을 실시해왔습니다. 광주 대구 달빛 내륙철도가 건설이 되면 주역 불균형 해소와 영호남 교류 그리고 관광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남부 경제권 활성화 등이 전망됩니다. 한편 광주 전남 대구 지역 경제 시민단체들은 달빛 내륙철도 건설 사업을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달라는 성명을 내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지난 4월 20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이 국비사업 현장 실사를 위해 평창군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기재부 예산총괄 심의관과 고용환경 교육, 문화예산과장, 총사업비 관리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청 문화관광체육국장과 평창군수, 서울대 기획처장의 안내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방문에서 그린바이오 산업 클러스터 조성, 평창 평화 테마파크,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대회, 평창돔 경기장 개선 사업 등에 대한 현장 안내와 사업 설명이 이루어졌습니다. 횡성군이 지난 2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2021년 횡성군의 교육정책을 밝혔습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횡성인재육성관의 운영 주체가 횡성인재육성 장학회로 변경되고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등의 지원은 확대됩니다. 횡성형 마을교육 공동체 프로그램 횡성 다함께 교육은 공근, 우천, 안흥, 강림 등 4개면 지역에서 우선 실시되며 향후 타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송우대와 골프대에는 강원도 매칭 사업을 통해 4억 원을 지원하며 지역 대학 살리기도 추진합니다.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무상교복으로 대표되는 무상교육 3종 세트를 완벽 지원하고 20억 원의 학교 교육 경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 교육 부담을 대폭 낮춥니다. 올해 새롭게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을 통해 학기당 150만 원 범위에서 실제 납부액의 50%를 지원합니다. 횡성군은 사람과 지역, 그리고 포용이라는 3가지 교육가치 실현에 주안점을 두고 명품 교육도시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청주국제공항 행정수도 관문이자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핵심 기반시설 확충에 나섰습니다. 올해 상반기 정부가 고시할 예정인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발돋움한 청주국제공항. 충청북도는 청주국제공항을 행정수도 관문으로 육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입니다. 우선 올 상반기 정부가 고시 예정인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관련 사업 추진에 나섭니다. 항공정책 기본계획은 국내 항공정책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반면 이 계획은 공항별 사업을 구체화해 포괄적으로 담게 됩니다. 충청북도가 반영을 추진하는 사업은 청주공항 위계를 행정수도 관문공항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연간 500만 명 이상 이용하는 공항이자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또한 청주공항 활주로를 3,200m로 연장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가 확정 고시한 5차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됐으며 앞으로 대형 항공기 이착륙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선 확충과 노선 다변화를 위해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청주공항 거점 항공사인 에어로케이가 국제선 운항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15일 제주에서 청주 간 첫 정기편을 취항했으며 앞으로 6대의 항공기를 추가 도입해 일본과 대만, 동남아 등 11개 도시를 운항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항공기 이착륙 안전성을 확보하고 결항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주공항의 운항 등급 상향 조정도 종합계획 포함에 나설 계획입니다. 장애인의 인권 향상과 존엄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는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지난 22일 보령시청에서 열린 41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김동일 시장과 김혁연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보령시 지회장 등 관계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는데요. 이날 행사는 모범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 증진 유공자, 유공 공무원 등에게 표창을 수여한 후 참석자들이 함께 장애인 인권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보령시는 장애인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는 환경 조성 등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의 6대 명산을 하나로 연결하는 양산만의 특색이 있는 둘레길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양산시는 지난 제180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가칭 명품 양산 2,000리 둘레길 조성 사업이 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전국 공모 방식으로 제안서를 받아 이달 말경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용역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천성산과 영축산, 오봉산, 금정산, 신불산, 대운산 등 6대 명산을 잇는 둘레길은 각종 설화와 전설 등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 코스를 개발하고 기존 산책로, 등산로와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주변의 숙박, 음식, 체험 등과도 연계해 지역의 관광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자결제, 가상화폐 등에 활용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 포항시는 블록체인 선도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포항 블록체인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9일 포항시는 한국블록체인협회, 포스텍, 한동대학교와 포항 블록체인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발굴 및 체계적 수집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새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자문과 지원을 합니다. 또 블록체인 기술 공동연구 및 고급 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등 포항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을 모을 예정입니다. 현재 포항시는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핀테크 사업, 블록체인 플랫폼 및 비즈모델 개발 ITRC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사업에 블록체인을 활용한 폐배터리 유통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블록체인 성공 사례를 발굴하고 차세대 블록체인 기술을 확보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블록체인 혁신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여수 어업인들이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일본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노평우 수산인 협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해양 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어업인들은 육상 규탄 대회와 더불어 국동 수변공원에서 돌산대교와 거북선대교를 거쳐 돌산의 월전에 이르는 해상에서 오염수 방출 반대 해상 퍼레이드도 전개했습니다. 전주시가 발달장애인들의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한 치유농장을 운영합니다. 황인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시가 발달장애인의 건강회복을 도울 치유농장이 운영됩니다. 치유농장은 발달장애인이 농장체험 활동을 진행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농장으로 전북생물산업진흥원합 유구교지를 개관해 조성됐습니다. 시는 이 같은 치유농장 운영을 통해 지역 내 발달장애인 돌봄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자연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면서 공동체 활동을 통한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향후 농업활동 경험을 기반으로 다양한 일자리 참여 기회도 제공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김제시가 농특산물 홍보 판매장 개장 행사를 가졌는데요.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황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제시가 김제시 농특산물 홍보 판매장 개장 행사를 가졌습니다. 시 농특산물 홍보 판매장은 김제시 용지면 소재의 모다아울렛 전주 김제점 지하 1층에 위치해 연중 무휴로 운영되며 김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과일, 지역산 원료로 만든 가공품과 특산품, 화해류와 공예품 등 다양한 제품들을 전시 판매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김제시는 모다아울렛 시설 내에 농특산물 홍보 판매장과 함께 지평선 토요 직거래장터, 모다아울렛과 협업해 김제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 공간을 추가로 구축해 김제의 농특산물을 전국에 알리고 판매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이번 농특산물 홍보 판매장 개장은 지자체와 기업 간 상생협력 모델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인 소득 증대가 예상된다며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와 홍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전북 장애인 인권연대가 주최하는 따박밴드 뮤지션 버스킹이 매주 전주 신시가지 미관광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북 장애인 인권연대가 주최하고 SODP 컴퍼니 전북지부가 후원하는 따박밴드 뮤지션 버스킹이 전주 시민들에게 소소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전주 신시가지 미관광장에서 열리는 뮤지션 버스킹은 인근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 공연입니다. 코로나19로 너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석산 121에 있는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 힘내시라고 우리 장애인 인권연대에서 이렇게 수요일마다 매주 이 시간에 12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수요 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장애인 인권연대 최정현 대표는 우리의 공연이 프로예술인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 살면서 그동안 가꾼 재능을 기부하고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보태고자 소소하게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연을 선보인 따박밴드는 장애인 인권연대 중점 사업 중 하나로서 장애인들을 위한 권익 및 인권 활동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세계 소식입니다. 올해 1분기 미국 주요 도시 16개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범죄가 전년과 같은 기간보다 150% 급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각 28일 미국의 소리는 캘리포니아 증오 극단주의 연구센터와 경찰 자료를 인용해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범죄가 급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미국에서 인구가 많은 도시 상위 16개에서 아시아계 증오 범죄가 90건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에 발생한 36건보다 150% 증가한 수치입니다. 캘리포니아 증오 극단주의 연구센터 브라이언 레빈 소장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미국 전체에서 발생한 반아시아 증오 범죄보다 2021년 1분기 16개 도시에서 발생한 증오 범죄 사건이 더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탈리아에 도착한 인도 항공 소속 여객기의 승객과 승무원 220명 가운데
2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확진자를 포함한 모든 탑승객은 당국이 지정한 장소에서 격리된 상태입니다. 이탈리아 공영방송 라이뉴스에 따르면 인도 항공 여객기는 현지 시각 28일 밤 9시 15분쯤 로마 피우미치노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23명 가운데 승객은 21명, 승무원은 2명입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25일부터 인도에서 오는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했지만 자국 거주민에 대해선 음성 확인증 제출과 의무 격리 등을 조건으로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입국한 이들 역시 대부분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인도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올해 1분기에 40% 넘게 늘어난 120조 원 규모의 매출을 거뒀습니다. 또 순이익은 같은 기간 3배 이상으로 뛴 8조 9,73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마존이 물품 배송 서비스와 클라우드 컴퓨팅, 광고 사업 등의 수요가 탄탄하게 유지되면서 기록적인 분기 수익을 거뒀다고 전했습니다. 또 아마존에 앞서 1분기 성적표를 내놓은 애플과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일제히 매출액과 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IT 기업들을 강하게 만들었는지 보여줬다고 진단했습니다. IT 빅5 매출액은 지난해 20% 증가한 1,218조로 늘었고 시가총액 합계는 지난해 말 기준 8,859조 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5월 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전동 킥보드의 무면허 운전, 헬멧 미착용 2인 탑승 등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 시 안전수칙을 잘 준수하여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